네, 미국은 요즘 현충일 연휴인데요. 이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 인파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유럽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월도미터의 실시간 집계를 보면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49만여 명, 사망자는 34만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남미가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현재까지 중남미 30여 개국의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3만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중남미 지역의 전체 사망자도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현재 확진자가 36만여 명, 사망자가 2만 2천여 명입니다. 반면 유럽은 대체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연일 2만여 명이 추가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68만 명, 사망자는 9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연일 2만여 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최근에 확산세가 좀 두드러진 곳이 있습니까? 예, 백악관 태스크포스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확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수도 워싱턴 DC 일대를 꼽았습니다. DC와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까지 포함됐는데요. 이어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그리고 미네소타주도 최근에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분석을 보면요. 임피리얼 컬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미 남부와 중서부 24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피데믹, 즉 국지적 유행 수준으로 확산 중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소속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유행 지역으로 텍사스의 휴스턴과 댈러스, 엘라바마, 테네시 그리고 플로리다 남부를 주목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경제 활동이 제한적으로 어쨌든 재개가 되는데요.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객이 부쩍 늘었다고요. 네, 미국은 오늘까지가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연휴인데요. 여기에 기온도 많이 오르면서 주말 동안 곳곳에서 나들이 인파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공원과 해변으로 몰렸는데요. 미주리주에 있는 오자크 호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면서 경찰 수백 명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해변에서도 젊은이 200여 명이 길거리 파티를 열어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해지자 미 보건당국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마스크 착용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죠. 대체적으로는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네. 그래도 독일에서는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금지됐던 교회 예배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107명이 확진됐는데요. 당국은 지난 10일 예배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참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이들은 대부분 증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러 통제 조치 완화 국면에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에 다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다음 달부터는 여행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재확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통제 조치가 상당히 완화가 됐었는데 다시 보완이 된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일부 지역에 한해서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북부 지역이었죠. 이 북부에 위치한 브레시아시 당국이 지난 이틀 동안 시내 중심가에 대해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동은 물론이고 음식점과 술집 영업도 금지됐는데요. 지난 18일 봉쇄의 완화 이후 방역 지침을 무시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일상 복귀 움직임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단속이 쏙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1일 열흘간 감염률을 지켜본 뒤에 필요하면 다시 봉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상으로는 감염률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경계를 늦추는 순간 자칫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전 세계 어느 곳 하나 안심할 수 없는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중남미 지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중남미 지역의 경우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환경입니다. 우선 의료 체계가 열악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원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검사 역량도 북미나 유럽 등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경우 지금 중환자실이 90% 이상 찬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감염이 집중되면서 통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경제난과 높은 빈곤층 비율이 코로나19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페루는 전 국민 격리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했고 아르헨티나는 수도권 봉쇄를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생활고가 가중되자 각국에서는 국경 개방과 경제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지면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